했어? 처음으로 수학할 때, 수학 배울 때 역수. 그치. 역수가 뭐니까? 뒤집는 거. 한 대로 뒤집는 거지? 그게 역함수. 그 여기야, 인버스의 의미. 역시나 또 정의역이 있다. 공역이 있다.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이제 f였을 때 시작은 똑같았고, 자, f라는 함수를 통해서 x가 y랑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이 상황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 또 f x는 y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때 역함수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다면 f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반대로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f였다면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방향을 바꿔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자 이걸 이제 우리는 f의 역함수 해가지고 f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거듭제곱처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우리는 요걸 f의 역함수 아니면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응? 그래서 뭔데 요러면 자 f가 아니라 f 역함수 뭘 대입했어? y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뭐 나온 거야? x 나온 거야. 요런 의미. 빨리 와. 요런 의미. 얘네 둘을 잘 봐야 돼. 얘네들 잘 보면 f에서 f 인버스로 바뀌어. 그러면 뭐가 바뀌어 이제? x랑 y 여기 있는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치? 얘의 역함수로 표현이 되면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는 거야. 왜?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정역과 공역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x랑 y의 역할이 뒤바뀐다나. x랑 y의 역할이 뒤바뀌어. 거꾸로. f 인버스 y는 x. f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역함수 기호 떼버려? 그냥 떼버리지 말고 떼는 순간에 얘네 둘이 자리를 또 바꾸고. 응? 얘네 둘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f2의 함수값이 3이래. 그럼 지금 이쪽에 2가 있었고 이쪽에 3이 있었는데 2가 3이랑 대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 역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 3이 왼쪽에 2랑 대응이 된다. 그래서 f 인버스 3이 2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어? 역함수 표시가 붙는 순간 얘네들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 역함수. 또 여기서 또 얘기하고 넘어갈게. 만약에 지금 대응관계를 봐봐. f라는 함수의 대응관계를 봐봐. 무슨 함수야? 딱 이럴 때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1대1. 그렇지. 뭐 우리가 해봐야 뭐 4가지 했잖아. 아까 4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등 함수, 상수 함수. 그 중에 정의역의 인의의 원소 아무거나 뽑았을 때 함수값이 중복되지 않아. 그럼 일단 1대1 함수, 그지? 그 와중에 공역 y인데 치역도 y,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럼 1대1 함수면서 공역 치역이 같아. 그럼 1대1 대응이다. 다시 말해 1대1 대응 왜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무조건 모인 상태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 왜냐하면 뭐 A, B, C 1, 2, 3, 4 F라는 함수였어.
대응을 살펴보니 A는 2, B는 1, C는 3으로 대응이 됐다고 치자. 이게 F라는 함수였다고 쳐봐. 그럼 현재 1대1 함수지, 그치? 1대1 함수야. 그럼 이 F라는 함수에 역함수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역함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얘는 더 이상 공역이 아니라 정의역의 역할을 해야 되지. 얘한테서 이쪽으로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대응돼 있는 상태를 보니 1은 뭐 B로 갔어. 대응됐어. 2는 A로 대응됐어. 3은 C로 대응이 됐어. 근데 얘 어때 얘? 얘는 대응이 되지? 않고 있지? 함수란 뭐라 그랬다? 함수란 정의역의 각 원소들은 공역의 원소와 오직 한 번, 빵도 안 돼. 2번 이상도 안 돼. 오직 한 번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얘가 정의역 역할을 하는데 대응이 안 되고 있지? 이러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럴 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1대1 대응인 상태여야 된다. 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보다 1대1 대응이다. 어? 혹은 뭐 fx는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아 얘 역함수 존재하겠구나. 어? 이런 걸 캐치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어쨌든 역함수 아 여기 한번 할까? 역함수 뒤에 나오겠지. 역함수의 성질에서 일단 7-1번 오른쪽 그린 것 같은 함수 f가 있어. 1번 f 인버스 5 오른쪽에 5가 왼쪽에 누구랑 대응되냐 이걸 묻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3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2번 f 인버스 10 10은 왼쪽에 1과 대응되고 있네. 그럼 1이야. 또 15 역함수에서 함수값 찾아라 2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자 8-1번은 아예 함수식을 줬어. 함수식을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식을 줬고 이 상태에서 1번 역함수에서 a의 함수값을 알아봤더니 1 나왔대. a가 뭐니? 이럴 때 이제 이거 써보는 거야. a랑 1 자리 바꿀 수 있어. 자리 바꾸는 순간 이거 떨어져 나가면 되지. 즉 다시 말해 f1이 결국 뭐란 얘기야? a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1 대입한 게 a야? 5네. a는 5야. 2번 역함수에서 1의 함수값을 알아봤더니 a 됐다. 이렇게 얘기네. 이것도 마찬가지. 1하고 a 자리 바꿔 이제 떨어져 나가면 돼. 즉 f a가 1 나오고 있대. x에다 a 대입했더니 1 된다. 그 얘기잖아. x에다 1 대입 아니고 x에다 a 대입하면 2a 플러스 3인데 얘가 1 되고 있대. 이렇게.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7-2 8-2 아
있지? 7-2번에 순서대로 3, 2, 4, 1 8-2번에 1번 마이너스 1, 2번은 1 8-3번에 2 그 다음에 돼 8-3번 F랑 G가 주어졌다. F는 얘고 G는 얘인데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G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 합성함수가 이제 막 같이 막 쓰이고 막 그래. 아무튼 간에 합성함수인데 그 전에 어쨌든 합성함수의 값은 얘를 바로 옆에 있는 얘한테 먼저 대입한다 그랬지, 그지? 즉 F 인버스 3을 먼저 값을 알아봐야 돼.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G한테 대입할 거야. 요 순서의 계산을 할 거야. 이제 요런 순서로. 그럼 먼저 얘를 알아봐야 되는데 F 역함수를 아직 우리는 구할 줄 모른다 전제한 거야. 얘를 계산하려면 F가 얘일 때 얘의 역함수 구하는 걸 이제 좀 이따 바로 할 거야 이제. 근데 지금 바로 역함수식을 F 가지고 F의 역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3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이 값을 알아야만 해. 그래야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몰라 아직. 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하자. 요거 K라고 일단 놓자. K라고 나. 그럼 당장 얘는 뭐야? G K 구한 거지. GK 구해라. GK 구해라. GK 구해라. 자, 이 소리. K를 구해봐야지. K를 구해서 대입해야지. K를 구해서 대입해야지. 요거지? 잘 바꿀 수 있지? 요거 떨어져 나가지? 다시 말해 FK가 얼마야? 3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F로 와서 X에 K 대입했을 때 3 되게 하는 K를 찾는 거야. 지금 FK 이 K 마이너스 1 얘가 뭐 되는 3 되는 K를 찾는 거예요. K는 얼마다? 2다. 그래서 결국 얘 GK 구하는 거였고 요 K로 치환했어요. GK, K가 뭐였다고? 2였다고 해서 최종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G2니까 다시 일로 와서 6 빼기 4니까 최종 답은 2다. 요런 과정, 이제 요런 과정. 요걸 치환했고 다시 자리 바꾸면서 F로 돌아간 상태니까 K 값 구하고 K 값 구해서 대입한다. 여기 K까지. 요런 방법을 이제 주로 쓸 거야. 아무리 역함수 구하는 걸 이제 지금 얘기할 거긴 하지만 F 역함수 직접 구해갖고 3 대입해서 이렇게 함수가 구해도 되긴 되는데 이런 방법은 별로 쓰지 않을 거야. 응? 대부분 다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요거 이용해서 그냥 요 원리 요 원리 이용한 거예요. 요 원리.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또 알긴 알아야 되겠다. 많이 써먹진 않을 거지만 할 줄은 알아야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9-1번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y가 fx인 거지, 그지? fx라는 함수인데 이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주어진 함수가 당장 뭐여야 돼? 1대1 대응인 걸 확인해야 되지. 볼 것도 없이 1차 함수는 쭉 올라가니까 1대1 대응 맞아. 확인하고 자시고 됐고 이제 어떻게 해라? x를 y에 대하여 정리해라. 그 다음에 역함수란 x랑 y의 역할이 뒤바뀐 거니까
x는 y로, y는 x로 바꿔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x를 y로, y를 x로 바꿔라가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바꾸고 출발하는 거지. 그게 편해, 그게 편해. 자, x랑 y의 역할이 뒤바뀌는 게 역함수야. 그래서 y를 x로, x를 y로 그냥 이렇게 바꿔. 그래서 이거 y를 x에 대해 정리하면 끝. 1 넘기고 2로 나누면 끝. y는 뭐야? 2분의 x 마이너스 끝. 이게 역함수 구한 거야? 물론 얘도 y고 얘도 y지만 똑같은 y야 지금? 아니지. 얘가 fx면 얘는 f 인버스 x인 거지 지금. 응? 이게 fx였다면 이것은 f의 역함수인 거야 이렇게. 자 그냥 기본 원리는 요래. x를 y로, y를 x로 싹 바꿔놓은 다음에 y를 x에 대해 정리만 하면 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그냥. 몇 차, 2차 함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렇게 하면 돼. 역함수 구했고 10-1번은 얘가 fx인데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대. a랑 b가 뭐니? 그 얘기인데. 자, 그럼 직접 역함수 구할 거야. 편의상 fx를 y라고 치자. 얘처럼. 그럼 y가 뭘로 바뀌었고 x로 바뀌었고 x가 뭘로 바뀌어? y로 바뀌었어. 그냥 이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이거를 y를 x에 대해 정리한다. 즉 y는 a 넘기고 2로 나눴겠지. 2분의 x 마이너스 a 해서 역함수 구한 거야. 그럼 이 y가 바로 누구야? f 인버스야 지금. 응? 역함수 구한 거야. 이 y가 지금 f 인버스야. 얘가 얘야. 이 자리에 뭐 있겠냐 이거지. 2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여기 4가 뭐랑 똑같아? 2분의 1이랑 똑같은 얘기네. 이게 4라는 얘기지. A는 8 이렇게 A 값과 B 값을 구한다. 그냥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x로 바꿔놓고 x는 y로 바꿔놓고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게 이제 역함수다. 우리 책에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바꿨는데 우리는 바꿔놓고 출발하는 거 아예. 9-2, 10-3까지 한번 쭉 해봐봐.
10-2대 1번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3 2번은 y는 2x 플러스 10 10-2번은 a가 2 b가 마이너스 4분의 1 10-3번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마이너스 6 질문 있어? 없어? 자,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 어떤 성질이냐 일단 1번은 당연한 얘기 역함수의 역함수래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가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게 뭐야 F지?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야 F 우리 집합에서도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이렇게 뜻이 그지? 자 2번 중요한데 뭔 소리냐 F 인버스를 자기 F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이건 합성함수라고 해 합성한대 F랑 자기와 자기 자신의 역함수 합성하면 뭐겠냐인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당장 fx를 먼저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 했지?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fx가 대입된다는 얘기인데 fx가 현재 뭐야? y지 fx가 y야 현재 이렇게 된 거고 f 인버스 y는 그럼 또 뭐야? x지 이게 뭔 소리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결국 얘 결과는 x래? x가 결과로 나오네 이렇게 오 x를 대입해서 쭈루룩 계산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무슨 함수? x를 대입해서 계산 쭈루룩 했더니 그대로 자기가 나와? 무슨 함수 이런 거? 항등함수. 오.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항등함수를 뜻하는 거야. 다시 말해, 어떤 함수든지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 무조건 항등함수 된다.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 된다. 그럼 3번은 자동이야 그냥. G가 뭔지 모르겠어. F랑 합성했어. 아까 I는 뭐라 그랬니 이거? 자, 이 I는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아이덴티티 해갖고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G 정체가 뭐야? F의 역함수였다는 얘기야. 반대로 F는 정체가 뭐야? G의 역함수였다는 얘기야. 서로 역함수 관계였다는 얘기야. 4번 요것도 이제 조심. 4번 조심. 주의. 자, FG가 합성이 되고 있는 함수야. 합성함수야 지금. F랑 G를 합성한 함수야.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는 이거 상황에 따라서 전개가 하고 싶단 말이지. 전개할 때 어떻게 돼? 순서 바뀌지. 그냥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얘네들 자기가 바뀌면서 전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얘네들을 합성한 함수잖아. 이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는 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의 역함수가 얘인 거잖아 지금? 자기 자신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 돼야 돼? 항등함수 나와야 되지. 그치? x가 나와야 되지. 실제로 그런가 볼까? 이 상태에서 x가 나오면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로 쭈루루루루루 지금 합성하고 있는데 아까 합성함수 할 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어. 그럼 이 상태로 뚜루루루 합성할 때 굳이 괄호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괄호는 내 맘대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
G, F 인버스, G 인버스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괄호 위치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다시 말해 G, F 인버스, G 인버스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합성 순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누구를 먼저 합성하자? 누구 먼저 합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얘 뭐 됐어? 항등함수. 그치? 그럼 항등함수는 앞에서 합성함수 할 때 항등함수랑 합성할 때는 뭐라 그랬어 그냥? 그냥 F라 그랬어. 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의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의미가 없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니까. 다시 말해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존재야. 더하기에서 0과 같은 존재란 말이야. 있으나 마나야. 응? 얘는 지금 항등함수가 되겠지? 있으나 마나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응? 날려버려. 뭐 남았어? 얘 남았네? 얘도 뭐야 그러면? 항등함수지. 그치? 오. 얘 역함수는 얘가 맞네. 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되네. 그치? 그래서 아무튼 간에 F랑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굳이 풀어서 쓰자면 자리 바꾸면서 나와야 돼. 혹은 거꾸로 역함수 기호로 묻고 싶어? 다시 자리 바꾸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리 바뀌어야 돼. 자리 바뀌어야 돼. 자리 바뀌면서 나와야 돼. 자리 바뀌면서 들어가야 돼. 바로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자, 요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다. 역함수의 성질. 자, 그럼 뭐 문제를 푸는데 굳이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긴 한데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왜? 얘 그냥 볼 필요가 있구나. 얘는 그냥 뭐라고? 역함수 역함수니까 그냥 F지? 그냥 F1 구하라는 얘기야. F1 2네 2. 자, 얘야말로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 없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럼 뭐 벤 다이어그램 필요 없고 그냥 1이 나왔다는 얘기지. 응? 얘가 그대로 함수 값이라는 얘기야. 자, 얘 이씨 역함수 표시겠네. 그냥 합성함수가 아니네. 자, 뭐부터 계산해야 돼? F 인버스 2. 요거 먼저 계산해야지. 그거를 G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계산하라. 그래 이런 얘기인 거지. 자, F 인버스 2니까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1이야 1. 얘는 1이야 1. 다시 말해 G1 구하면서 마무리해라. G1 구하면서 마무리해라. 얘는 3이다. 어? 얘는 3이다. 얘는 지금 1이니까. 자, 조심히. 어머나 씨 잘못했네. 역함수 표시가 바로 밖에 있는 거네. F에 있는 역함수가 아니라 바로 밖에 있는 역함수였네. 이렇게 있었네. 자, 이거 뭐부터 해야 돼? 전개해야지. 그러면 자리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순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야. 그럼 얘부터 알아봐야 돼. G 인버스 2. G로 와서 2의 역함수 봐야 돼. 그래도 2네. 그치? 그럼 2 대 F2가 아니라 F 인버스 2야. F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그치? 어쨌든 표준하면 1. 얘도 지금 바로 밖에 인버스야. 바로 밖에 인버스. 그럼 얘 순서 바뀌면서 전개가 됐을 것이고 거기서 2의 함수값 알아봐라. 그럼 또 F 인버스 2 1. 그럼 G 인버스 1 3 이렇게 된 거지. 3. 그래서 따져봤던 얘기고 12-1번 F랑 G가 주어진 상태에서 합성한 다음에 됐고 그러면 뭐야 얘는 그냥 F2부터 따지는 거지? 2 대입했어. 4대 그럼 G 인버스 4 요거 구하는 얘기야.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자,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 알아봤잖아. 그지?
그럼 G의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4 대입하면 돼. 근데 앞으로 문제 풀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일은 거의 없다. 어? 거의 없어. 굳이 뭐 역함수 뭐하러 구해? 이 값이 궁금해? K라고 놔. 자리 바꿔. 역함수 사라지면서 GK가 4인 거야. 4 나오게 하는 K 찾으면 돼. G한테서. 그게 얘기야. 어? 2K 플러스 4가 4 될 때 K 값 구하는 거야. K 0이네. 그치?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할 줄은 알겠지만 굳이 역함수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11-2, 12-2 네.
11-2는 순서대로 1, 3, 4, 3 12-2번은 4하고 마이너스 4 됐지?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 합성함수, 역함수가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안 푼 문제들은 좀 풀어갖고 와봐. 우리가 지금 방학이 끝나잖아.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정상 시간표로 돌아간단 말이지. 광문이 계약하잖아,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방학 중에 그때부터 학원 방학까지 끼고 막 그래갖고 지금 두 타임을 못 해갖고 그지? 딱 끝냈으면 딱 좋은데 계약하고 상황 봐서 뭐 1시간씩 하든가 시간 되면 2시간 연장 하든가 해갖고 이 책 마무리는 할 거야 일단. 응? 추가해서 수업 보충해갖고 그럼 이제 이 책은 끝나는 거야. 일단 공통적 2 전체 내용을 한번 가볍게 훑어본 거야. 말 그대로 가볍게. 응? 가볍게 그냥 맛배기만 한 거야. 맛배기. 이렇게 하면서 할 거니까 와라 그러면 와야 돼. 응? 계약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 수업이 풀이야. 나는 공강이 없어. 그래갖고 아무튼 시간 되면 딱 불러 딱 와야 돼. 응? 시간 됐을 때 딱 불러 딱 와야 돼. 아무튼 간에 지금 뭐냐 이제 역함수 그래프인데 원래 fx가 있고 f 인버스가 있어. 역함수랑 자, 두 그래프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 이건데 자 지금 역함수는 뭐였어? x랑 y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었지. x랑 y가 서로 뒤바뀌지. x랑 y가 서로 뒤바뀌어? 우리 도형에 이동할 때 x랑 y가 서로 뒤바뀌는 대칭이동이 있었어. 뭐에 대한 대칭이동 시킬 때 x랑 y가 서로 뒤바뀌어. 대칭이동에는 뭐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막 기억 안 나? 도형 이동 안 했어? 습관이었어. x랑 y가 그냥 싹 바뀌어 위치가. 아니 원점은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이게 y는 x란 말이야 지금. 여기 점이 있었어. 얘를 대칭이동시키면 일로 갈 거 아니야. 말 그대로 x좌표, y좌표가 서로 뒤바뀐단 말이야. 대칭이동 되면. 다시 말해 어떤 함수든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형태로 그려진다. 어? y는 x 대칭 이동시킨 형태로 반드시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져. 자, 지금 얘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a, b, c, d를 찾는 건가 뭔가 본데 찾는 게 아니네. 이 값을 구하여라네. 이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여라. F 인버스 B 요 값을 구해라. 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당장 뭐 해야 돼? F 인버스 B 요거부터 알아봐야 돼. 요걸 여기다 대입한 그 값을 다시 역함수에 또 대입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구할 거야. 요거부터 구해야 돼. 그러면 요 곡선이 fx 그래프래? 그럼 fx 역함수 그래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만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함수값 직접 찾아도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얘를 일단 뭐라고 넣자? 또 k라고 넣자. b랑 k 자리 바꾸자. 그럼 뭔데? fk가 b야. fk가 b. 그치? 함수값이 b 나오게 하는 x를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그래프 상태 보니 딱 보면 얘가 뭐겠어? 얘 A겠지? 얘랑 만나서 꺾인 거니까 Y는 X 위에 점들은 다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애들이 모인 거잖아. 여기 A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 이때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 B 나와야 돼. 자 함수값이 B 나오게 하는 X가 누구냐? 거꾸로 역추적했더니 누구야? A네. 그치? 그럼 K가 A인 거야 지금.
이게 a인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두 번째. 지금 요 값이 a인 걸 알았지, 그치? 이 a를 다시 여기다 넣어야 돼. 즉 f 인버스 a를 마무리해야 돼. 구하면서 마무리해야 돼. 그럼 또 뭐해? 또 뭐해? 또 이번엔 t라고 그러자. t. 잘 바꿔. 결론 또 뭐 구하는 얘기야? ft가 a, 즉 함수값이 a 나오게 하는 x 찾아라. 함수값이 a 나오게 하는 x 찾아라. 누구야? 1이네. 최종 답은 1이다. 어? 물론 어떻게 된다고? 시간 많으니까. yx 대칭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함수값 직접 찾아도 된다고.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자 14-1, 14-2는 그냥 이게 fx가 지나는 점이래. 뭔 소리야 이거? 에이, f2가 5란 얘기지? 그럼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반드시 어딜 지나? 5,2 지나겠네. f 인버스 5는 2일 테니까, 그치? f가 얘를 지나면 f의 역함수는 반드시 5,2를 지나. 그 얘기야. 어? f가 얘를 지나면 f 역함수는 5,2를 지나. 얘도 그럼 또 없어. 자리 바꿔보면 돼. f가 얘를 지나면 f 역함수는 3,-4를 반드시 지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야. 14-1번은 15-1번. 오, 자, 얘가 fx야. fx랑 f의 역함수의 교점 좌표 구하래. 자, 그러면 또 어설프게 공부했으면 교점 좌표 구하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요건 알아.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대가 누가 역함수네? 역함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돼. 근데 쓸데없는 하지 말자고. 이게 y는 x야. 자, 먼저 이 직선 그려볼 거야.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네. 이게 fx야. 생각해봐봐. f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라며. 그럼 어딜 지나? 마이너스 1,0 반드시 지나면서 y는 x에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게 역함수 그래프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 거야. 그러면 아무리 대충 그려도 뭐든 알 수 있어. 어떤 함수든지 자기 자신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 그 교점은 무조건 얘 위에서 생기게 돼 있어. 얘 대칭이니까 무조건 y는 x에서 교점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대칭이동이니까. 결국은 얘랑 얘의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역함수 아니야. 그냥 얘랑 연립하면 돼. 얘랑 무조건 어떤 함수든지 그냥 역함수랑 교점 알고 싶으면 그냥 yx랑 연립하면 돼. 그게 교점이야. 연립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 y야. 그냥 서로 빼니까 0은 x-1 즉 x는 1, x가 1이라는 얘기는 y도 1이지? 무조건 얘 위에서 생긴다니까. 교점 좌표는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 얘랑 얘 역함수 교점 구하래. 다 필요 없어. 그냥 y는 x랑 연립하면 되는 무조건. 얘가 1차 함수였든 2차 함수였든 앞으로 배우는 유리 함수였든 무리함 앞으로 배우는 지수 함수 뭐 다 그냥 무조건 y는 x랑 연립하면 돼. 응? 뺐어. 0은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 x는 뭐냐? 3이야. x가 3에 y도 3이지? 무조건 3,3에서 만난다.